박영수는 식탁 위 노란 메모지들을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자리마다 숫자가 놓였고 숫자마다 그의 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잔금 일정, 혼수 상한선이 줄을 섰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엑셀을 들여다본 눈이 아직 뿌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아이들 출발선만 평평하게 해주면 됐죠.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선 이정희가 미역국을 덜었습니다. 국물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당 떨어지면 판단 흐려져요. 아침 꼭 드세요. 정희는 숟가락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국을 한 숟갈 뜨고 예산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이름 서만규. 영수는 짧게 숨을 고르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예, 박영수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세차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돈, 우리 애들 요새 바쁘잖아요. 신혼집이랑 혼수는 사돈댁에서 준비한다 했으니 제가 필요한 거 정리했어요. 모델명 보내드릴 테니 그걸로 해주세요. 영수는 잠깐 말을 고였습니다. 모델명이요? 네. 냉장고는 사도어의 김치칸 분리, 회사는 S사 에메랄드 세틴. 세탁기는 T사 올케어 25kg에 건조기 24kg. TV는 85인치 이상 OLED. 에어컨은 멀티형인데 실외기 2개로 공기청정기랑 식기세척기도 필수고. 설치는 이사 하루 전에. 목소리는 숨 쉴 틈 없이 나열을 계속했습니다. 필수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가 눈치를 보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수는 예의 바르게 되물었습니다. 사돈, 혹시 아이들하고 상의는? 애들한테 뭐 이런 잔말을 묻습니까? 어른들이 정리해서 딱 해주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최신형으로 해주세요. 작년형은 감가가 커요. 통화가 끝났을 때 식탁 위 미역국은 미지근해졌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모델명까지 지정하네요. 영수는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혼수 리스트 확정란은 제목 아래 항목마다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표는 4개, 5개, 때로는 느낌표가 따라 붙었습니다. 덤으로 이왕이면 색상 통일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상견례 날짜 잡혔대요.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서아 아버지가 실무를 빠르게 하자고. 그는 밝게 말하다가 식탁 분위기를 보고 멈췄습니다. 메모지와 휴대폰 화면, 정희의 굳은 어깨. 민준의 얼굴빛이 금세 바래졌습니다. 영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돈이 필요한 걸 보내줬다. 모델명이 다 적혀 있더구나.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급하신 분이라서요. 제가 중간에서. 정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혼수는 둘이 살아갈 살림이야. 너희 입맛이 먼저지. 혹시 이 중에 과한 건 없는지 보자. 민준은 리스트를 훑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TV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85인치 우리 신혼집 거실이 2.7m예요. 너무 큰데요. 영수는 메모지 한 장을 뒤집었습니다. 예산 초과 위험이라는 글자가 진하게 적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견적부터 내보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의 엄지손가락이 단단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85, 사도어, 25kg. 숫자들이 차례로 올라섰습니다. 합계가 화면 끝에 닿을 즈음 영수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빚을 내야 가능하겠구나. 식탁 위 공기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주전자를 들어 따뜻한 물을 보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전 매장 가봅시다. 모델은 참고만 하고 우리 집 형편에 맞추는 걸로요. 필요한 건 해드리되 선은 지킵시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염려가 번졌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볼게요. 서아도 제 생각과 같을 거예요.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다시 떨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오늘 중 선결제 가능 여부 회신 바랍니다. 인기 모델이라 품절 우려. 문장 끝엔 느낌표가 2개 더 붙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짧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들 살림은 거래가 아니다. 그의 다짐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집의 첫 선이 그렇게 조용히 그어졌습니다. 토요일 점심 한정식 집의 작은 방이 준비됐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국물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수는 양복 소매를 반드시 잡아당겼습니다.
이정희는 손수건으로 접시 가장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끈한 찜쟁반과 잡채, 제철 나물이 반듯하게 놓였습니다. 예의를 다한 상이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인사와 축하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이미 성결제라는 단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만규와 김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만규는 짙은 회색 코트를 벗으며 방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고개가 높았습니다. 김미자는 눈웃음을 지으며 정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쪽이 사돈댁 어머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맞절과 안부가 오갔습니다. 따뜻한 차가 잔에 채워졌습니다. 잠깐의 고요 뒤 서만규가 손바닥을 가볍게 마주쳤습니다. 그럼 실무 이야기를 하죠. 그는 쇼핑백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엔 굵은 글씨로 혼수 패키지 확정가 찍혀 있었습니다. 클립으로 묶인 종이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영수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합이 맞는지 서로 어른들 인사부터. 서만규가 말을 받았습니다. 예. 서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냉장고 사진이 큼직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모델명, 색상, 설치 날짜가 붉은 형광펜으로 줄그어져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거실이 그리 넓진 않아요. TV는 조금 줄여도. 서만규는 미소를 얇게 접었습니다. 자식들, 넓게 보고 살아. 시작부터 쫀쫀하게 가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야. 정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형편에 맞춰 고르면 더 오래 씁니다. 수납과 동선도. 어머님, 서만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오래 했습니다. 물건은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야 감가가 덜합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로 맞춰야 되팔 때도 가격이 나와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되팔이라는 단어가 젓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영수는 눈썹을 가늘게 조였습니다. 되판다는 건 무슨 뜻인지요? 아니, 세상 일이란 게 늘 모르는 겁니다. 상황 생기면 업그레이드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재판매 가치라는 게 있어야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합디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부드럽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아이들 집입니다. 아이들 몸에 맞춰야 오래갑니다. 서만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은 큰아버지 체면을 모르십니까? 우리 서아가 어디 가서 모자라 보이면 안 됩니다. TV 85인치 정도는 있어야 손님 맞죠. 손님, 체면. 단어들이 탁자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김미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규 씨, 일단 아이들 의견을 좀. 여보, 당신은 조용히 좀 해. 말끝이 짧고 뚝 끊겼습니다. 방에 얇은 금이 그어졌습니다. 서아는 눈동자를 떨었습니다. 영수는 손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고개는 낮췄지만 어조는 분명했습니다. 사돈, 오늘은 축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혼수는 저희가 책임지겠지만 선택은 아이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서만규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상의하시죠. 다만 인기 모델이라 품절이 빨라서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카톡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화면이 스쳐갔습니다. 요즘 혼수 필수템 TOP10. 좋아요 숫자가 줄을 섰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우리 거리는 짧고 거실은 작아요. TV 65면 충분합니다. 세탁기는 용량보다 건조 성능이 중요하고요. 아,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해. 실사용은 엄마들이 하는 거야. 서만규의 말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아는 아버지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은 상견례니까 기본 원칙만 정합니다. 1. 예산 상한 준수. 2. 집 구조에 맞춤. 3. 설치 일정은 아이들 스케줄 우선. 4. 모델명은 참고만. 동의하시나요? 김미자가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영수도 저도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만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그는 미소를 다시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원칙 좋죠. 다만 제가 추천한 모델들 성능이 워낙 좋아서요. 번거롭지 않게 오늘 안으로 결제만. 영수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저녁에 아이들과 매장을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그 순간 문 옆에 놓인 서만규의 코트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휴대폰을 꺼내 슬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확정 문이라는 문구가 한 줄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단지 젓가락을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상은 끝까지 정갈했습니다. 찜은 따끈했고 나물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은 자주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이 올랐을 때 영수는 상 위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상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작선은 여전히 그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 선은 더 굵게 그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균열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대형 가전 매장은 환한 조명과 저음의 광고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영수는 입구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정희는 메모장을 쥐었습니다. 박민준과 서아는 나란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네 사람의 발끝에서 망설임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상담 데스크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혼수 상담이시죠? 예상과 공간을 알려주시면 맞춰드릴게요. 정희가 먼저 원칙을 말했다요. 집 구조에 맞추고 과하지 않게요. 설치 일정은 아이들 스케줄 우선입니다. 영수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참고할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상대 댁에서 보내온 거라 우리 쪽 기준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직원은 화면을 넘기다 말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조합 낯익네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낯익다니요?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특정 모델만 딱 집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색상까지 에메랄드 세틴으로 통일하고 설치는 이사 하루 전. 그리고 결제는 선결제만 가능하면 현금성. 공통점이 있어요. 정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공통점이요? 구매 직후 봉인된 채로 중고 플랫폼에 올라갑니다. 박스 개봉 안함, 최신형, 색상 통일. 리셀러들이 좋아하는 조건이죠. 특히 TV 85인치, 세탁 건조 대용량, 프리미엄 냉장고. 조합이 비슷합니다. 영수의 손이 메모장을 누르며 멈췄습니다. 종이가 아주 얇게 구겨졌습니다. 혹시 실수로 중고로 보내지는 일도 있습니까? 공식 유통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 정보와 설치 주소를 달리 요구한다거나 영수증 분할 요청을 하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서아가 고개를 떨구었다가 들었습니다. 영수증 분할이요? 네. 냉장고 세탁기 따로, TV 따로. 포인트는 제3자에게 적립 요청. 이건 보통 되팔 준비일 때 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말끝을 정리하며 미소를 다시 올렸습니다. 물론 모든 고객이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신혼 혼수라면 두 분 집 크기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죠. 85인치는 3m 이상 시청 거리 권장입니다. 거실 2.7m면 6,575가 적당하고요. 세탁기는 용량보다 건조 균일성이 중요합니다. 소음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게 맞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산은 이 범위로. 냉장고는 에너지 등급 좋은 실속형, 색상은 화이트로. TV는 65인치, 세탁기는 21K 주면 충분. 직원은 새로운 견적서를 열었습니다. 이 구성으로 하시면 예산에 들어옵니다. 품절 우려도 낮아요. 설치는 이사 이틀 후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혹 이사 당일 변수 생기면 기사님들 일정이 꼬이거든요.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카톡방 알림이었습니다. 혼수 체크 진행방. 상단엔 서만규가 올린 메시지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오늘 중 선결제 확인. 포인트는 내 아이디로 적립. 서아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직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구성으로 계약 의사만 남기고 결제는 가족과 상의 후에 하겠습니다. 직원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필요하시면 내일 다시 오세요. 전산에 오늘 견적 저장해 두겠습니다. 매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바람 속에서 네 사람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턱이 굳었고 정희의 눈빛은 차분하게 날이 섰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 살림을 지켜야 한다. 다짐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건물 방 벤치에 앉아 서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문자가 많이 옵니다. 모르는 번호들한테요. 민준이 놀란 눈을 돌렸습니다. 무슨 문자? 거래 확정 가능 여부, 박스 미개봉 원함. 그런 말들이요.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몇 개는 캡처해놨어요.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결심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정희가 부드럽게 등을 다독였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사실부터 모읍시다. 감정은 그 다음이에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유리벽에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네 사람 얼굴에 고르게 얹혔습니다. 따뜻했지만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을 준비하라는 신호처럼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 조명이 한 칸 낮춰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오늘 받아온 견적서와 노트, 그리고 정희가 끓인 대추차가 놓였습니다. 박영수는 안경테를 한번 밀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계산기는 가장자리 숫자가 달아 있었습니다. 눌릴수록 미세한 기계음이 났습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펴고 집 도면을 띄웠습니다. 여기 TV 벽면 길이가 2.1m예요. 65인치가 알맞아요. 통로도 확보되고. 정희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세탁 건조는 한 대씩보다 콤비 설치가 동선에 좋아요. 소음 수치 낮은 걸로.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견적 합계를 적었습니다. 이 구성으로 가면 예산 안에서 끝납니다. 남는 돈은 아이들 비상금으로 두고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단체방 메시지가 연달아 찍혔습니다. 서만규 오늘 밤 9시까지 선결제 확인. 포인트는 내 아이디. 잠시 뒤 개인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영수 사돈, 남자끼리 얘기합시다. 오늘 놓치면 가격 오른다더군요. 민준이 난처한 얼굴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좀 급하세요. 제가 전화드릴까요? 영수가 손바닥을 올려 세웠습니다. 아니, 내가 하마. 영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돈, 박영수입니다. 예, 사돈. 결제건 확인하셨죠? 인기 모델이라 묶음 할인 오늘 끝납니다. 현금성으로 하시면 추가 혜택도 있고. 영수증은 품목별로 쪼개서 부탁드립니다. AS에 유리해서요. 영수는 말끝을 눌렀습니다. 품목별 분할은 불편합니다. 한 장으로 합시다. 그리고 결제는 내일 매장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잠깐 정적. 이내 낫지 않은 웃음. 사돈, 고지식하시네.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래선이 알아요. 놓치면 손해예요. 정희가 영수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눈빛은 감정 앞서지 말자였습니다. 영수는 목청을 다듬었습니다. 아이들 집입니다. 아이들 기준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결제 못합니다. 수학이 넘어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체면을 생각해 주시오. 내 딸이 어디 가서 작아 보이면 되겠소? 영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체면은 우리가 돈으로 빌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하되 선은 지키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거실 공기가 한껏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상처가 커지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사실 위에 연고를 발라야 낫는다. 거짓 위에선 덧나고요. 서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캡처해둔 화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개봉 프리미엄 혼수 일괄, 색상 맞춤 희망 같은 문구가 찍힌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전자거래 김팀, 중고 55 매입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서하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밤마다 전화해요. 이왕 사는 거 제대로라는 말 뒤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영수는 장지갑을 꺼내보았습니다. 안쪽에 적금해지 영수증 복사본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 종이가 달아 반질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접고 다시 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은행 앱이 떠서 신용대출 간편 신청 버튼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희가 그 손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빚으로 체면 세우면 아이들이 그 빚까지 등집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다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구조, 살림 습관, 예산, 그리고 분할 영수증은 불가라고. 서아가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아버지 말려요.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해주실 거예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 트럭 도착. 설치팀 동행 예정. 결제는 그 전에. 서만규가 보낸 일정표였습니다. 정희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부지런히 돌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설치팀 오면 우리 견적대로 하자고 분명히 말합시다. 결제도 매장에서 한 장 영수증으로.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혹시를 대비해 오늘 캡처한 것들 백업해 둡시다. 필요하면 근거가 됩니다. 거실 창밖, 골목 가로등이 길게 번졌습니다. 노란빛이 방바닥을 얇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창틀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스며들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살림이다. 그는 마음속 선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굵고 끊기지 않게. 밤이 깊어지자 각자의 방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단지 네 사람의 휴대폰 화면만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졌습니다. 메시지, 알림, 부재 중. 파도는 잦아드는 듯했지만 먼 바다에서 새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물결이 어떤 모양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장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골목 끝에서 트럭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영수는 현관 앞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정희는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박민준과 서아는 단단히 묶은 박스를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기사들의 형광조끼가 번쩍였습니다. 이사 시작 시간이 조금 빨랐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설치팀입니다. TV 85인치, 세탁 25, 건조 24, 냉장 4도어. 주소 맞으시죠? 영수는 문턱을 지키듯 말했습니다. 그 구성, 저희와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기사 중 한 명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결제만 선확인되면 바로 설치 들어가라 하셨는데요. 대표 연락처는 서만규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다가 날이 섰습니다. 누가 결제를 확인했죠? 어젯밤에 선결제 요청이 들어와서 아직 승인 대기입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화면 상단에 카톡 알림이 동시에 떴습니다. 중고나라 마이너스 알림 미개봉 혼수 일괄 판매 85인치, 프리미엄 냉장, 대용량 세탁건조. 미리 보기 사진이 눈을 찔렀습니다. 색상은 에메랄드 세틴. 글자 끝에 느낌표가 2개. 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뛰어나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통화를 눌렀습니다. 아, 네네. 직거래요? 설치 전 박스 상태로요? 주소는 바꾸자고요?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사기당했어. 사기 결혼이야. 거실 공기가 찢겼습니다. 서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잇따라 떴습니다. 안전결제 문의, 오늘 픽업 가능?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발신자 중 하나는 오호전자 거래 김팀이었습니다. 어젯밤 캡처했던 이름. 영수는 즉시 설치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업체 본사와 제 명의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는 모든 설치, 대기 부탁드립니다. 누구 지시인지부터. 기사들은 눈치를 보다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예, 고객님. 승인 대기라면 저희도 임의 설치는 못합니다. 정희는 민준의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넘겼습니다. 판매글에 직접 포장, 미개봉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 시간은 10분 전. 위치는 바로 이 동네. 글 아래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찜합니다. 바로 가요. 서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소 변경을 요구했나 봐요. 설치 기사님들한테. 창고로 넣어두자고. 어젯밤 모르는 번호로 계속 통화했어요. 민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 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지. 장난감처럼 휘둘렸네. 영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어조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필요한 건 잘못을 크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 증거를 모으는 거다. 정희가 바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시간, 알림 내역, 판매글 캡처, 발신자 번호 저장, 설치팀 통화 녹취동에 받고.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캡처한 게 있어요. 포인트는 내 아이디, 분할 영수증 그리고 이건 그녀가 숨을 고르며 사진 하나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서만규의 휴대폰 화면을 비스듬히 찍은 사진. 거래 확정 문의 알림이 선명했습니다. 문 앞에서 또 한 번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판매글 보고 왔습니다. 미개봉 혼수 맞죠? 영수는 문을 넓게 열지 않았습니다. 여긴 개인주택입니다. 거래 예정 없습니다. 게식을 내려가야 할 곳이고요. 남자들이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에서 누군가 또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결심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설치팀과 동행해서 매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결제, 우리 견적으로. 영수증 한 장. 주소 변경 불가. 정희가 짧게 화답했습니다. 좋아. 그 전에 게시글 신고부터. 사기 의심, 개인정보 도용. 서하는 떨리는 목으로 전화를 눌렀습니다. 엄마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아버지 설득. 엄마만 할 수 있어요. 영수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살림은 거래가 아니다. 그는 방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게 들어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움직일 시간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휴대폰 4대가 탁자에 놓였습니다. 박영수는 설치팀과 통화 연결을 스피커로 돌렸습니다. 예, 고객님. 접수자 성함은 서만규. 설치 주소는 신혼집. 별도 보관 장소 요청이 메모로 임시 창고 입고 후 픽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희의 펜 끝이 멈췄습니다. 메모에 굵은 밑줄이 생겼습니다. 현관이 열리며 김미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늦었죠? 상황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채 벗기 전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젯밤 제 휴대폰으로 녹음한 거예요.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통화할 때 스피커폰이었어요.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빠른 톤이었습니다. 만규 형님, 이번 물건 라인 좋습니다. 85, 사도어, 대용량 세탁건조. 미개봉이면 프리미엄 붙죠. 선결제만 되면 내일 픽업. 포인트는 형님 아이디로. 영수증은 품목 나눠서요. 잠시 침묵 후 거친 한숨. 알았네. 애들 사돈이 고지식해서 버티는데 오늘 밤에라도 승인 받아보지. 거실 공기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걸 아버님이 말끝이 떨렸습니다. 김미자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통화. 재생이 이어졌습니다. 형님, 지난번 빚잔금 일주일 연장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번 건 터뜨리면 숨통 트입니다. 못하면 담보 이야기 다시 해야죠. 정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빚담보. 서하는 준비해둔 메시지 캡처를 열었습니다. 날짜, 시간, 발신자. 중고 매입 5호, 포장 상태 확인, 픽업 차량 11시 대기.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거래 확정 문의 알림 리스트. 아버지가요, 사업 실패 이후로 연락처를 바꿨어요. 저도 다 몰랐어요. 이번 혼수가 사실은 되팔이 묶음이었어요. 서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관 법률상담팀장님께 미리 물었어요. 영수증 분할, 타임 포인트 적립, 주소 변경 입고. 다 위험 신호래요. 소비자 보호원 신고 가능하고 플랫폼에도 사기 의심 신고 사유고요. 박영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들었습니다. 어조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비난은 나중에.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용했어요. 정희가 말끝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막읍시다. 오늘 결제는 무효. 설치는 보류. 게시글 신고 캡처 보존. 그리고 사돈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만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얇은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 내 경험상.
김미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규 씨, 여기 앉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탁자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통화 녹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을 돌았습니다. 서만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내가 임시로. 서아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저와 민준 오빠의 집이에요. 우리 시작을 담보로 쓰지 마세요.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분할 영수증, 타임포인트, 창고 반입. 다 기록됐습니다. 오늘부로 그만하세요. 지금 내리는 게 덜 상처입니다. 설치팀장이 말을 보탰습니다. 고객님, 승인 대기 상태에선 어떠한 설치도 불가입니다. 본사에도 사기 의심으로 메모 남기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서만규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나 막다른 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딸 결혼에 누가 되기 싫었어. 그래서 커 보이게라도. 김미자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박영수는 한마디를 천천히 건넸습니다. 사돈, 빚은같이 도울 방법을 찾읍시다. 하지만 아이들 살림은 거래가 아닙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들어 플랫폼 신고를 눌렀습니다. 사기 의심계 인정보 도용. 서아는 설치업체와 본사 고객센터에 사실 확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기록을 스캔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김미자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중고 판매 앱을 삭제했습니다. 실내의 소음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대신 작은 숨소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너지는 소리 말고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선은 확실히 그어졌습니다. 이제 다음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그릴지였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구청 옆 작은 예식실에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난초 2화분, 사진 테이블 위 소박한 레이스보가 깔렸습니다. 사람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지와 동료 몇, 그리고 양가 부모였습니다. 음악은 현악 삼중주가 잔잔히 깔았습니다. 박영수는 어두운 남색 정장을 가지런히 여몄습니다. 이정희는 흰 자수 스카프를 매만졌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입구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린 듯했지만 중심이 단단했습니다. 지난 며칠 신고와 취소, 정정과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설치는 모두 원안대로 진행됐고 영수증은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중고 거래글은 플랫폼에서 삭제됐습니다. 사기 의심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인사 후 사회자가 간단히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두 분의 출발을 축복하는 마음만으로 모였습니다. 마이크가 내려오자 김미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민준과 영수 부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이 아이들 시작선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그늘을 걷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고르는 사이 서만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떼었습니다. 미안하네. 두 글자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허세로 체면을 지키려다 아이들 체면을 망가뜨릴 뻔했네. 나도 배우겠네. 늦었지만.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김미자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길엔 책망보다 멈춤이 많았습니다. 박영수는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체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걸요. 사돈, 방법을 찾읍시다. 아이들 문제와 빚 문제는 따로 놓고요. 서만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을 청하겠네. 대신 아이들 일엔 더 이상 끼어들지 않겠네. 줄에 없는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아 씨, 혼수가 아니라 우리의 살림을 지키겠습니다. 서아가 답했습니다. 민준 씨,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반짝임은 크지 않았지만 빛은 오래 머무는 듯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포토타임이 이어졌습니다. 배경은 한지 스크린과 소나무 분재였습니다. 사진사 대신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정희는 샌드위치와 따끈한 유자차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건 금방 식어요. 오늘은 말보다 온기예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쪽 구석, 박영수와 서만규가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돈, 다음 주에 신용상담센터 같이 갑시다. 응. 나 혼자선 갈 엄두가 안 났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천천히.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 끝바람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문턱 안쪽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작은 예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두 집은 처음으로 같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박영수는 작은 서재에서 라디오 사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위 스탠드 불빛이 노트에 둥글게 내려앉았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지난날의 장면들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체면, 리스트와 분할, 그리고 사기라는 단어.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엔 다른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시작. 그는 천천히 문장을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은퇴를 앞둔 아버지입니다. 첫 줄을 쓰고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 골목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장남의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빚을 눌러도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반대로 사돈은 체면이라는 갑옷으로 아이들의 시작을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둘 다 어른이란 이름으로요. 그는 다음 줄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살림은 거래가 아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사돈댁 어머님은 증거를 모으고 멈출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사실을 모으고 누군가는 멈추라고 말해야 하더군요. 그 둘이 만나면 사기는 더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잠깐 펜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아가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프레임에 들어갈 사진은 난초 옆에서 웃는 장면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동세대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출발선에 선을 긋게 된다면 그 선은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으면 합니다. 한 장 영수증, 우리 집 구조, 우리의 생활 같은 원칙이요. 그리고 체면은 우리가 서로를 지킬 때 조용히 따라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고 울던 아들이 오늘 같은 사람과 한 집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반전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 멈춰 선 자리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반전은 어른이 먼저 멈춘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닫고 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살림은 거래가 아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스탠드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의 작은 불빛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집의 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선도 같은 손들로 그어질 것입니다.